안녕하십니까, 강승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경기 순환 이론들이 실제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을 얘기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따라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회사일까요? 애플은 미국 회사일까요? 어디서 상장되어 어디서 자금을 조달했느냐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를 하는 기업, 그들이 글로벌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거래가 모여서 시장이 되고 시장이 모여서 경제가 되는 큰 그림에서 국가라는 부분을 빼고 그림을 그리면 글로벌 경제, 글로벌 이코노미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장기 부채주기, 단기 부채주기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이제는 경제를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순환을 전 세계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국적 기업 기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의 공장과 판매 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국가를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기업이 영위하는 비즈니스에서 경쟁 기업 대비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은 제품의 제조 원가를 줄여야만 하고, 그래서 선진국들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 인권 문제, 교육 수준 높아짐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발된 것들이 세금 차익 거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파생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동남아 국가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20조 9천억 달러, 중국은 14조 7천억 달러,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로 중국은 3위, 우리나라는 12위입니다. 중국의 GDP 상승 속도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닷컴 버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2009년 말 유럽 국가들의 연쇄 부도 위기, 이런 경제 위기들을 지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0%대, 아니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찍는 양적 완화 정책들을 통해서 경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주의를 표방하게 됩니다. 주가가 부양되는 효과가 충분히 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수면 아래에 있던 미국의 실업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이 드러났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과 지적 재산권에 따른 기술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 공장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정책, 또 세제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과의 기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고용 창출을 통해서 경기를 확장시키고 기업 세금 감면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했고, 그래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 다음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세율 인상, 인프라 투자,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경기 확산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 우방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전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경제순환이 실제 글로벌 경제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히 사이클에서 꼭지가 어디인지,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 사이클 지식으로 경제신문이나 경제방송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지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경기 확장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아보았으며,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유럽 재정 위기,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